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상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과정, 생애주기 건강관리에 대한 이해, 그 마지막 시간으로 성인기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성인 남성과 노인의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건강상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호르몬이 성인 여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성들은 생리로 인해 평생에 걸쳐 호르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호르몬 균형이 여성 건강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성의 생체 리듬은 생리주기, 즉 호르몬의 리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건강을 위해서는 이 주기를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규칙한 생리나 생리 중단의 문제로는 자궁의 염증, 종양, 자궁 내막암, 조기 폐경, 골다공증과 심혈관계 건강 등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한데요. 현대 여성들은 에스트로겐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라고 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작은 근종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며 생리전 증후군 및 과다한 생리 출혈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생리 주기의 불규칙, 체중 증가, 아랫배, 엉덩이, 허벅지 비만도 증가, 기미 등 피부 색소 침착에 신체적 변화도 나타나고요. 만성 피로, 식량 과민, 우울증 등 정신적인 변화도 나타납니다. 말초 부종, 유방 팽창, 압통, 유방 낭종, 선종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불안정한 혈당 상태, 고혈압 위험 증가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제노에스트로겐, 바로 가짜 에스트로겐이란 의미입니다. 환에스트로겐 유산 물질로 환경호르몬, 플라스틱, 가공식품, 식품 첨가물, 살충제, 세제, 각종 일회용품 등에 존재하며 이 체내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간에서는 이 독성 물질인 제노에스트로겐을 해독함으로 이 간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만성 피로도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의 원인이 됩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콜티졸의 증가는 프로게스테론을 감소시킵니다. 중요한 점은 이 여성 호르몬 분비 기관인 대표적으로 난소와 부신, 갑상선인데요. 이 세 기관은 상호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의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기관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세 기관의 영어 약자를 따서 OAT 축이라고 합니다. 간 건강 저하 시 제노에스트로겐 해독 능력이 떨어지며 독소형 에스트로겐 생성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간의 해독 작용에 관여하여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는 비타민 B군, 실리마린, 항산화 영양소, 필수 아미노산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갑상선의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갑상선 호르몬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요오드, 셀레늄, 아연, 철, 비타민 B2, B3, B6, 비타민 C, 비타민 D, 비타민 E 등이 필요합니다. 이 생성된 갑상선 호르몬을 활성형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셀레늄, 아연이 필요하고 갑상선 호르몬이 표적 세포에 잘 작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A와 아연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감염, 염증, 약물 부작용, 간, 신장, 소화기 기능 저하, 신체 내외 독소 등은 갑상선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는 요인들입니다. 스트레스, 만성 피로와 관련 있는 부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비타민 C, 판토텐산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핵심 비타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른 영양소로는 비타민 A, 비타민 E, 나이아신 유도체,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칼슘, 아연, 철 등이 있습니다. 모든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이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는 부신 건강의 최대의 적,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은 18.6%, 골감소증은 56% 정도의 비율로 발생합니다. 반면 여성은 70세 이상에서 골다공증 68.2%, 골감소증 30.7%로 골다공증이 훨씬 많고 고령 여성 대부분은 뼈 건강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진료 인원은 해마다 증가해서 10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성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여성이 95% 정도로 월등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갱년기 이후에 환자 수가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발생 기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혈중 칼슘 농도가 높으면 갑상선에서 칼시토닌 호르몬을 분비하여 칼슘을 뼈로 이동시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낮으면 부갑상선에서 PTH 호르몬을 분비하여 뼈의 칼슘을 혈액으로 용출시킵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은 혈중 칼슘의 농도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는데 갱년기로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 혈중 칼슘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칼슘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게 되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뼈에서 끊임없이 칼슘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골다공증은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AQ5D 인덱스는 이 질병과 관련된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입니다. 표에서는 각 질병에 의한 삶의 질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치가 낮을수록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골다공증은 의외로 가장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질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경우 낙상 등으로 대퇴부 골절이 발생하면 1년 이내 사망할 확률이 20%나 됩니다. 평생 불구일 확률이 30%, 혼자서 걷지 못할 확률 40%,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80%나 됩니다. 골다공증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칼슘 및 비타민 D의 결핍입니다. 위를 잘라내거나 장에 만성 염증이 있는 경우, 난소를 적출한 경우, 이 장기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칼슘의 원활한 흡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비타민 D의 결핍이 일어나며 뼈가 약해집니다. 두 번째로 폐경입니다. 골다공증 환자 중 여성 환자의 비중이 훨씬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폐경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골밀도를 유지해주는 작용을 하는데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복용입니다. 항응고제, 항경련제, 갑상선 호르몬제, 이뇨제 등의 치료제들을 복용할 시에는 이 골다공증에 발생할 부작용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운동 부족, 가족력, 과음, 우울증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뼈의 건강에 필수적인 칼슘의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의 칼슘 섭취량은 전 연령대에서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완경기 이후 여성의 경우 이 칼슘을 평소보다 더 많은 양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 대사에 관여해서 이 칼슘의 흡수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D 역시 우리나라 국민들 10명 중 9명에게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뼈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백질은 성장기 골밀도 형성에 필수적이고 뼈의 90% 이상을 차지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뼈의 원료가 되는 미네랄로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충분히 섭취해야 하고, 칼슘과 마그네슘의 대사를 조절하는 비타민 D와 K도 이 뼈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입니다. 그 외에도 철분, 아연, 구리 등의 미네랄도 중요하므로 꼭 함께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성의 갱년기는 모든 신체 기관의 기능 쇠퇴와 노화를 겪게 되는 시기로 호르몬 변화에 따른 폐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이 신체적, 심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가정 내에서의 역할, 사회 경제적 책임이 증가, 퇴직 등과 같은 사회적 변화를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이 83.8세이고 평균 폐경 연령은 49.7세입니다. 일생 중 30여 년 동안 폐경 상태이기 때문에 중년의 갱년기 관련 증상은 여성의 중요한 건강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의 폐경기는 폐경 이행기, 폐경 후 시기로 구분합니다. 폐경 이행기는 월경 주기가 아직까지는 규칙적이거나 지난 3개월 이내에 월경을 했지만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저하되면서 생리불순이나 안면 홍조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폐경은 월경 주기가 불규칙적이고 최종 월경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로 성성 자극 호르몬에 반응하는 남포의 고갈로 남포 형성과 에스트로겐의 생성이 중단됩니다. 폐경 후 시기는 적어도 1년 이상 월경이 없는 경우이며 난소 기능이 정지된 상태로 프로게스테론의 생산이 중지되고 여성에게도 존재하는 안드로겐도 급격한 감소를 보입니다. 여성도 소량의 안드로겐을 분비해서 생식 발달에 이용하고 피하 지방에서 에스트로겐으로 전환하여 자궁 내막 증식, 채모, 근육 형성을 하는 데 이용합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의 호르몬 변화는 서서히 진행되지만 여성의 경우에는 완경기에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게 됩니다. 여성 호르몬의 변화로 인한 갱년기 증상으로는 초기 증상으로 안면 홍조를 들 수 있고 야간 발환으로 인한 불면증, 피로감, 우울증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질 위축 증상으로 인한 분비액 감소, 성교통, 출혈, 잦은 감염 등이 있고 요록의 문제로 요실금, 빈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기 증상으로는 피부 위축, 피부 건조, 유방 처짐, 근육통 및 관절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증상으로는 기억력 감소, 우울증, 불안, 초조, 무력감, 폐경에 의한 만성적 위험으로 골다공증, 심장질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보통 폐경 이후에 혈관 운동성 장애, 심리적, 정신적 문제, 피부 위축, 비뇨 생식기 증상, 골다공증, 심혈관계 증상 등이 순차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갱년기 증상은 발현율 순으로 보았을 때 안면 홍조, 건망증, 심계항진, 근육 관절통, 발한, 우울증, 피부 건조 순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뇨 생식기 위축 증상으로 상피 두께, 혈관 분포, 근육 부피 등이 감소할 수 있으며 질 건조증, 가려움증, 성교통, 배뇨통, 야뇨증, 금뇨, 방광염 재발, 유심금 등을 50% 이상 경험하게 됩니다. 혈관 운동 증상으로는 체온 조절 기능 저하가 될 수 있고 주로 이행기 또는 초기에 나타나며 1년에서 2년 내외로 경험하고 10년 이상 지속되기도 합니다. 안면 홍조는 얼굴, 목, 가슴 부위에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면서 전신에 불쾌한 열감과 발한을 동반하며 야간 발한은 수면 중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증상으로 숙면 방해, 피로 증가, 삶의 질 저하가 나타나고 75% 이상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갱년기에는 골다공증 위험과 함께 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로는 혈관 내피에서 산화질소 합성 효소를 활성화시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HDL 수준 증가, LDL, 중성지방 감소,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 억제 등의 기능을 하는데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심혈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갱년기에는 심리적 증상과 정신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에스트로겐 감소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감소하고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카테콜라민의 민감성이 증가하고 신경 과민, 건망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정신적 변화로는 젊음과 여성성에 대한 상실감, 노화와 죽음에 대한 불안, 고독감, 소외감 심화 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울증, 불안, 초조, 자신감 상실 등 감정장애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은 생식기관뿐만 아니라 신체 전반에 작용하는데 심혈관계에서는 콜레스테롤 억제,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조절, 뼈에서 골밀도 증가, 피부의 항노화 효과, 두뇌에서 체온 유지, 인지기능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에스트로겐 분비가 감소하면 이런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신체 조직의 세포에는 에스트로겐 수용체가 존재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용체 베타는 비생식기 조직에 분포하는데 피부, 혈관, 뼈, 두뇌 등이고 에스트로겐 수용체 알파는 유방, 자궁, 난소 등 생식기 조직에 분포합니다. 에스트로겐 호르몬 요법은 에스트로겐이 생식기의 알파 수용체에 결합하는 경우 생식기의 비정상적인 조직 성장을 유발해서 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베타를 활성화시키는 성분 혹은 감소한 에스트로겐이 베타 수용체에 집중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식물성 에스트로겐인데요. 이 콩의 이소플라본, 홍삼, 석류 등이 식물성 에스트로겐에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4개 차시에 걸쳐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년,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인데도 생애 주기와 성별별로 신경 써야 하는 건강과 영양소가 다 다르죠. 잘 숙지해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성인기 여성의 건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